이 계절만 되면 더 심해지는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 성욱. 성욱은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였습니다. 둘! 그만해. 문 좀 닫으면 되잖아. 야, 지금 여름이야. 재하나 때문에 찜통 속에서 공부해야 돼? 셋!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성욱은 결국 다시 기침을 하고, 그런 성욱을 못마땅해 하던 경식은 주먹을 날리는데요. 주먹을 날린 것도 모자라 아이들을 앞세워 분필가루를 먹이는 건 기본이었고, 바지를 벗기기까지 합니다. 얘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이 새끼가 짱나구잖아. 야, 네가 더 시끄러워. 말했잖아요. 선생님 사랑한다고. 여선생한테 이러는 게 취미야? 좋아하는 게 얼마 뒤 그건 누가 봐도 멀쩡한 형욱이 양호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런 형욱을 바라보는 양호 선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그때, 성욱이 들어오는데 양호 선생이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무슨 엄살이야. 성욱이 양호실을 찾게 된 건 경식과 아이들에게 맞아 생긴 상처 때문이었는데요. 양호 선생은 귀찮은 듯 이유조차 묻지 않고 건성건성하기만 했죠.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욱이는 너희들 친구고,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건 성욱이 자신이라는 걸 이해해줬으면 해. 누구보다 힘든 성욱을 위해 오늘도 담임 선생님은 학교란 공부만이 아닌 인성도 함께 가르치는 곳이라며 성욱에게 절망이 아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우리만 가는 거야? 아니, 희정이도 갈 거야. 경식이는? 넌 내가 네 여자친구 데려겠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다 날 싫어하는데. 착하잖아. 학교 시간, 어딜 가자. 갑자기 은미가 다가와 함께 놀러가자는 제안을 하는데, 성욱은 갑작스러운 은미의 호의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욱은 난생 처음 생긴 친구라는 기쁨에 은미, 그리고 희정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죠. 야, 형준이한테 무슨 일 있나 보지? 약속 안 지킬라가 아니잖아. 메시지만 있어. 다시 연락하겠지 뭐. 물놀이를 끝낸 뒤 그제서야 별장에 도착한 희정과 은미, 그리고 성욱. 우리끼리 놀아야겠는데? 그날 밤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 창밖을 먼저 내다본 희정이 문을 열어 바깥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복면을 쓴 괴한들이 이들의 별장을 습격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까지 합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던 성욱이 괴한들에게 다시 붙잡히고, 이번엔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예 손과 발을 묶어놓는 괴한들. 그리고는 성욱의 가슴에 그대로 칼을 내리꽂습니다. 야, 말하면 찬성 안 할까봐 이렇게 했어.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 가짜야, 가짜. 그런데 은미의 갑작스런 웃음과 동시에 복면을 벗은 괴한들은 알고 보니 형준과 종호, 경식이었고, 이들은 실제 같은 스너프 필름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희정이 먼저 성욱을 향해 다가가는데, 가짜인 줄 알았던 칼이 그만 진짜였던 겁니다.
장난치다 죽은 거라고 말하면 돼. 그 테이프 보면 장난이라 그러겠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난 외국 갈래. 야, 우리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 이건 사고야. 사고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결국 자신들이 친 장난에 죽은 성욱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되는 아이들. 동전이 떨어진 곳에 새겨진 글씨는 시체를 불에 태워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걔가 그렇게 들뜬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애들한테 따돌림 당한 데는 제 책임이 큽니다. 며칠 뒤 동생 성욱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된 누나가 학교를 찾고 알려주세요. 그 시각 악마의 탈을 쓴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잇몸까지 보이며 농구하기에 바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를 비운 사이 벽에 꽂혀있던 의문의 종이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검색해보는 아이들. 아이들은 그대로 그 버튼을 눌러보는데 거기엔 자신들이 직접 찍은 그날의 동영상, 즉 성욱의 죽음이 그대로 담긴 그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 돌아가자. 성욱의 누나가 나타난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된 아이들은 성욱의 집을 함께 찾아가 보기로 하고 성욱의 친구구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에서 안녕하세요. 성욱의 누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있어요. 너희들하고 여행 간다 그런 다음 소식이 끊어졌어. 우리 사진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자신들의 사진을 본 아이들은 그 동영상의 유포자가 성욱의 누나임을 확신하게 됐는데요. 5명의 아이들에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완전 못 잤어. 혼자 다닌 건 너무 위험해. 저 여자가 범인이면 너희들이 감시해. 그러면 되잖아. 얼굴이 이게 뭐야. 며칠 동안 화면이랑 피부도 상했어. 그럼 집엔 가지 말고 사우나라도 가서 쉬다 와. 그래, 경식이 말대로 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200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왕따를 괴롭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장난에 죽게 된 왕따의 죽음 이후부터 가해 아이들의 목을 하나 둘씩 조여오는 공포를 그린 영화인데요. 2000년 작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력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배우 강성민과 이영호를 제외한 한채영, 박은혜, 최현 등이 신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포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화의 재미 뒤에 숨겨진 의도나 메시지를 나름 해석해보자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상을 꼬집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의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또 비판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이 영화는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참된 스승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영화의 결말을 한번 곱씹어보자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신분을 세탁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이 사회를 좀먹으며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가해자들의 이면을 똑똑히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결말을 가진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이틴 호러란 장르에 깊이 있는 메시지와 함께 사회 비판을 다룬 공포물이라고 느낀 오늘의 영화 제목은 찍히면 죽는다입니다.